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그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이 되고 있는 것들 중에 인용 지수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인용 지수라면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평가를 할 때 이 인용 지수를 가지고 보통 평가를 많이 하지요. 과거에는 이러한 인용 지수의 개념이 집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인용 지수라는 것을 하지 않고 논문의 질이라든지 또는 논문 숫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했죠. 하다 보니까 출간된 논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사이테이션을 하는지를 집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인용 지수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 학자의 논문의 질이 정량적으로는 논문이 어디서 출판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는 것들이 개별 논문이 어느 정도로 인용이 되는가 라는 부분들이 학자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논문 개수라든지 논문이 어디서 출판되었냐는 그 저널에 대한 중요성들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많이 하는 게 임팩트 팩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논문이 어디서 실렸냐 하는 저널의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논문이 많이 사이테이션 돼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 논문을 보고 따라하고 또는 이 논문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분야에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싶은 게 이 논문 인용 지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인용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간단한 건 구글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스칼라를 쳐서 거기에 학자 이름을 넣게 되면 그 학자가 지금까지 출판한 논문들을 다 이렇게 정리가 오토매티컬리 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내 논문이 아니다, 맞다, 뭐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이제 학자별로 또 추가적으로 되기도 해서 그 학자가 출간한 논문들에 대한 인용 빈도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학자가 지금까지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 스칼라 나오죠. 저도 이제 지금 구글 스칼라를 같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보고 있는데요. 구글 스칼라에서 이제 제 이름을 한번 쳐봅니다. 그래서 구글 스칼라 지형 파악을 치면 이게 나오죠. 그러면은 요 구글 스칼라에서 cited by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데요. 그 보면 이제 그 칼럼으로는 all과 since 2017이죠. 그죠? 2017년 이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citations라는 첫 번째 로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H 인덱스가 있고 세 번째는 I10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적인 컨셉은 이 citation을 이렇게 마우스를 옮기셔 가지고 되면 거기에 설명이 나옵니다. citations 같은 경우에는 this is the number of citations to all publications. 모든 출간된 저 이름으로 출간된 모든 것들에 대한 citation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the first column 그런 거죠. all에 대한 거. 그다음 the second column has the recent version of this metric, which is the number of new citations in the last 5 years of all publications. 그래서 뭐냐면 모든 퍼블리케이션이 됐는데 최근 5년 동안에 얼마만큼 사이테이션이 됐냐라는, 새로 사이테이션이 됐냐라는, 인용이 되었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언제 출간이 되든 간에 이 논문이 굉장히 좋은 거고 최근에 급속도로 사이테이션이 많이 됐다 그러면 사이테이션 빈도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citations에서 all과 since 2017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이 학자의 논문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논문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오버all 이런 논문들이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since 2017 최근 5년간의 사이테이션 빈도가 높다 그러면 최근 5년간의 이 논문에 대한 서치가 훨씬 많았던 거고요. 전체 빈도가 더 높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좀 아이디어란 거는 최근 5년의 빈도가 전체 빈도를 같이 이끌어가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50대 50% 정도로 간다 그러면은 50%에서 이제 뭐 이렇게 마이너스 5% 플러스 5% 정도 한다 그러면 차분하게 그 모든 일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연구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최근 게 많다 그러면은 이제 이 논문은 굉장히 핫한 논문인 거죠. 그래서 최근 5년간의 이 연구자의 연구가 굉장히 폭넓게 발전이 돼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 인용을
인용지수를 높이면서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좀 많이 낮다, 뭐 10%, 20%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논문 활동이나 그 다음에 논문과 관련되어 있는 빈도들이 조금 줄어가는 뭐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 인덱스를 이제 두 번째로죠. H 인덱스를 대보면 정의가 어떻게 나오냐면 H index is the largest number H such that H publications have at least citation, H citations. 이게 무슨 말이냐면 H 인덱스라는 거는 제가 지금 퍼블리케이션을 했어요. 근데 퍼블리케이션 했는데 그 퍼블리케이션 한 그 사이테이션이 실제 지금 퍼블리케이션 한 개수하고 가장 맞아 떨어질 때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18인데요. 이 18이라는 의미는 제가 사이테이션 된 넘버가 18개 이상인 퍼블리케이션이 18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H 인덱스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저작물들이 점점 사이테이션 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H 인덱스가 만약에 이제 내년에 20이 되었다. 그 말인 것은 20번 이상이 된 게 20개의 저작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더 이제 그 논문의 폭이 광범위해지면서 사이테이션도 그만큼 많아지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The second column, 2017년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The second column has the recent version of this metric, which is the largest number H such that H publications have at least H new citations in the last 5 years. 그래서 같은 컨셉입니다. 최근 5년 안에 H 인덱스를 이루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14다 그러면은 이제 최근 5년 안에 일어난 것들이 14만큼 일어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I10 index라는 거는 뭐냐면 I10 index is the number of publications with at least 10 citations. 그래서 10번 이상 citation 된 저작물이 몇 개냐 이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것 전체 중에서 35개가 된다. 35니까 이런 의미고 The second column has the recent version of this metric, which is the number of publications that have received at least 10 new citations in the last 5 years. 그래서 그 최근 5년간 10번 이상의 새로운 사이테이션을 가진 게 몇 개의 저작물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게 21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은 인용 지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인용 지수라는 것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의 저작물이 얼마만큼 인용되는가였던 거고 이러한 부분은 과거에는 추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크로스 사이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체크업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이 어떤 걸 사이테이션하고 어디에다가 사이테이션이 됐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공신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사이테이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의 개인에 대한 개인 논문, 개인 저작물이 어느 정도로 질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고 있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이테이션은 H 인덱스든 뭐든 사이테이션이라는 것은 분야별로 다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 분야나 환경 분야는 너무나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넓은 범위 중에서 기본적인 키워드들 특히 이제 현대와 관련돼 있어서 환경 문제라든지 건강 관련된 다양한 질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 폭넓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사이테이션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장이 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이테이션도 많아지게 된다는 거고 우리가 문학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굉장히 또 좁은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그 토픽이 대중적인 키워드를 가지지 않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분야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사이테이션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가 다 없느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테이션이라는 문제는 분야를 반드시 봐야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어떤 웨이트를 줘서 이 분야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연구 분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그 알아야 될 것은 저자 숫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낸 논문이 굉장히 많이 사이테이션이 되는 경우와 5사람, 10사람이 낸 논문이 많이 사이테이션 되는 경우는 또 좀 평가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노벨상을 수여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 논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사이테이션이 많이 되는데 그럼 그게 다
내 효과로 갈 수 있느냐, 나의 저작물의 대표 저작물로 갈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웨이트를 주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이테이션이라는 것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성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언어의 문제라든지, 우리는 한국어로 글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또 이게 안 퍼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로컬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게 만능이 아니다. 이 사이테이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임팩트 팩터라든지 어떤 저작물에 대한 가치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이것만 가지고 업적을 평가해서도 또 아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가치라는 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읽혀지고 그 사람이 이와 관련되어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지만, 여기에 매몰되어서 이거 자체로만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볼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참조해서 논문의 퀄리티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논문이 10사람이 있었는데 카운팅이 되는 거는 계속 똑같이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가치를 갖다가 한 사람이 쓴 논문하고 어떻게 비교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수도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해 가지고, 다만 이런 그 구글 스칼라라든지 인용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학자의 전반적인 분야별 형성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학자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길잡이로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인용지수 관리법과 활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